6억 5천 가지고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3억이란 돈도 결코 지금 많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물가는 또 오를 거니까 물가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무섭죠. 그래서 사실 뭐 은퇴 후에도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젊었을 때부터 연금 관리 잘 하셨던 분이면 사실은 이제 연금이 제일 좋죠. 왜냐하면 이제 미리 준비하셨으면 연금만 가지고도 이제 은퇴했을 때 굉장히 이제 현금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연금 그 비중이 높다면 그걸 또 계속해서 이제 그 내가 이제 불리는 거죠. 그 자산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생각보다 좀 약간 그래도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연금 비중이 좀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세컨 잡은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그래도 노년층 대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금액은 작죠. 작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만큼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 놓으려면, 이게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야 그만큼의 또 이런 금융상품 통해서 이걸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부족하신 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컨 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연금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세컨 잡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0세나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돈 버는 거는 결국에 이제 내가 직업으로 벌 거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금융상품을 통해서 벌 거냐, 이 두 가지로 나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진짜 기회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지고, 또 60세 이상에서도 뭐 유튜버 해가지고 또 잘 되신 분도 분명히 계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좀 그 이제 금융 쪽 관련해서 결국 저는 평생 어쨌든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기본적인 금리나 뭐 환율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뭐 앞으로 또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 정말 큰 변화는 그동안은 부동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정부가 바뀐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끝났어요. 끝나고 또 다른 정부가 이제 몇 년 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정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 그동안 주식만 좋았으니까 주식하지 맙시다 그럴까요? 어떤 정부가 그러겠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이게 이어져요. 그러면 이제부터 자산 시장의 변화는 진짜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죠. 너무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그래서 주식 공부를 어느 때보다 저는 좀 하셨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주식의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어떤 시장보다 절대적으로 싼 건 맞습니다. 지금도. 주식시장의 구조 자체가 이제 비정상이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데, 이걸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쪽으로도 계속 좀 물꼬가 터지면서 돈들이 들어와서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성과를 좀 낼 것 같고, 그래서 주식에 대한 공부를 뭐 지금 60세라고 해서 절대 늦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한번 주식 공부를 저는 좀 더 많이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당연히 크겠죠. 이게 그냥 한 달로 따지면 200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500과 300은 이제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자료를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은퇴 후에 90세까지 필요한 돈이 부부 합산으로 이게 설문조사 해보니까 한 36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월. 그러니까 부부 합산이니까 한 명당 180만 원 정도는 되겠죠. 근데 그 정도가 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보통 국민연금을 144만 원 정도 받는데요. 이게 합치면 그러면 216만 원이 이제 필요해요. 생활비가 월. 그러면 1년에 얼마가 필요하냐면 2,592만 원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연간. 그리고 은퇴를 65세에 하면 25년 동안 이게 다 합치면 6억 4,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합쳐서 한 6억 5천 가지고 은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냥 이제 만약에 90세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사망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확보되는 거죠.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만약에 6억 5천이면 이건 이제 극단적인 가정이고 하나도 아무것도 안 한다고 다 썼을 때 가정이고, 6억 5천 가지고 이걸 불리면 또 되잖아요. 예, 충분히 뭐 이런 상품에 투자하셔서 불린다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300이라는 돈은 사실은 내가 이제 국민연금 포함하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다고 또 벌 수는 없는 돈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2,592만 원, 그 다음에 25년간 6억 5천을 부부 합산으로 이 한 명당 3억 이상의 이걸 가지고 내가 과연 이제 은퇴를 했느냐,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좀 중요해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진짜, 그리고 앞으로 물가는 또 오를 거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3억이란 돈도 결코 지금 많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현실적인 얘기죠. 예, 얘기니까 당연히 500, 내가 뭐 월 500이 있으면 좋고, 근데 월 500을 지출해야 된다. 이러면 또 굉장히 이제 생활하기 당연히,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수입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지출 관리도 되게 이제 더 나이 들어서는, 왜냐하면 젊을 때는 기회가 많잖아요. 내가 지출 좀 많이 해도 뭐 나이 들어서 또 좀 더 벌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제 60세 은퇴해서는 많은 내가 노동소득을 얻기는 진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현실적인 좀 지출 관리도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360만 원이 그냥 정말 단순하게 먹고 쓰는 거지, 뭐 여행 가거나 이런 건 다 빠진. 이제 그런 것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부부 합산해서 360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한 건데, 근데 만약에 10년 후에 설문조사하면 또 바뀌겠죠. 최소 400 이상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 때문에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도 뭐 은퇴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돈 벌기도 있는데 물가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무섭죠.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내가 갖고 있는 원금 가치는 점점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실 뭐 은퇴 후에도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 거죠. 예. 물론 정말 특출나게 정말 사업체를 일으키셔가지고 막대한 부를, 뭐 굳이 뭐 이렇게 자립을 떠나서 금융 모르셔도 그냥 뭐 젠슨왕 같은 분들이 뭘 그러겠어요. 그런 분은 극소수잖아요. 근데 그런 분 제외하고 정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해가지고 적절한 소득을 했는데 내가 좀 지출도 아끼고 해가지고 미리 노후 대비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이제 이해하신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해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제 명확한 개념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노후 대비가 안 된 걸로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이 경제적 자립이. 왜냐하면 계속 뭐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금융이라는 것도 좀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고, 그리고 대부분이라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투자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목돈 넣어가지고 좀 이제 내가 이해 못한 상품에 투자해가지고 손실 보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은퇴했을 때 많은 돈을 모으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사실은 좀 많죠. 예, 보편적인 상황인데, 근데 미국이 저는 부러운 게, 그래서 미국은 주식시장이 워낙 좋기도 하지만 이 퇴직연금 시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20대 때 취업할 때부터 퇴직연금이 들어가서, 근데 주가지수에 대부분 들어가요. 연금 자체가. 그러니까 은퇴할 때 10억 이상 갖고 은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은. 예, 그게 많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안 돼 있죠.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의 거의 80%가 그냥 예금이 들어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금리 조금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노후 대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아마 개혁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쪽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립하신 분들의 어쨌든 좀 공통점은,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은퇴 후에 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분명히 이제 설계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젊었을 때부터 내가 번 돈에, 그러니까 지출 관리 되게 잘하신 거죠. 이 정도 돈은 여기다 빨리빨리 내가 좀 지출을 줄여서라도 이제 강제적으로 넣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대부분 적립식 투자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거거든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은 진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떤 경우냐면, 저는 제가 주식 잘 못하는 걸로 뭐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투자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거의 대부분 이제 제 퇴직연금도 ETF나 펀드로 돼 있어요. 네, 주로 이제 저는 거의 국내 쪽만 하다 보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국내장이 박스 패니까 거의 수익이 안 났어요. 그냥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월로 매월 넣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 좀 낮아요.
낮은데 수익은 안 났는데 이번에 지수 3천을 딱 가니까 수익률이 갑자기 점프를 한 거예요. 한순간에. 이게 이제 결국 좀 어떻게 보면 괜찮은 자산을 안 간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진짜 모으면 어느 날 이게 재가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갑자기 수익률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자립을 하신 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적립식으로 모아갔던 거죠. 어떤 특정 자산을 안정적으로 모아가서 그게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복리효과 생겨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은퇴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그런 뭐 결국 시간과 복리의 힘이 또 이렇게 그런 걸 잘 이해하신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모르고 투자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냥 남 얘기 듣고 그게 제일 위험한데, 근데 그거 듣고 투자했을 때 수익 나는 게 제일 위험하죠. 차라리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데, 그냥 이제 남 얘기 듣고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해 버리죠. 그건 사실 운인데, 예. 그럼 그게 독이 되더라고요, 실제 진짜. 그래서 그게 좀 제일 위험해서 내가 진짜 아는 것만 하자. 그러니까 금융상품도 내가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ELS 같은 게 한번 위험했죠. 홍콩 ELS. 근데 그것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은행 직원의 말만 듣고 이거 그래도 안전하고 홍콩이 설마 반토막 나겠어? 예.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해요. 하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알아야지, 누구 말만 듣고 그냥 그걸 믿고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그걸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투자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걸,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화관 사업이 힘들잖아요. 근데 영화가 10년 전에는 되게 영화주들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한 10,000원, 20,000원 가지고 데이트도 할 수 한 2-3시간을 영화관에서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관 주들이 좋았는데, 어느 날 넷플릭스가 딱 나오면서 이제 영화관 사업이 완전히 이제 사양 산업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기업들 주가가 거의 10분의 1통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도취돼서 영화관 사업 좋으니까 앞으로 좋겠지, 이게 아니라 결국 앞으로 좋아질 산업을 꾸준히 고민해 보시고, 내가 투자한 산업이나 금융상품 기업도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끊임없이 검증은 해야 돼요. 이게 앞으로도 좋아질까? 갑자기 경쟁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지금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앞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불닭볶음면에 엄청난 경쟁자가 하나 혹시라도 나왔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부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꾸준히 검증해 보자. 그래서 아는 것만 저는 이제 해야 된다, 요거랑, 그리고 미래가 유명한 걸 하되 계속 그게 유명한지는 검증을 꾸준히 해야 된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매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뭐 우리 인간의 뭐 삶도 보면 곡선이 이런 것처럼, 금융도 경제도 결국 이런 게 없잖아요. 막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또 사건들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어떤 기업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아까 영화도 넷플릭스가 만약에 안 나왔으면 지금도 잘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변수가 갑자기 생겨요. 그리고 전쟁 나서 내수주였던 방산주가 10배 가버렸잖아요. 실제로 그 사건이 발생하면 이게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뭐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고 변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